엄마,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야? 러브스토리 좀 들려줘. 벌써 16년 전 얘기다, 얘. 우리 딸 중2병이니? 갑자기 왜 그런 건 물어? 엄마, 난 이미 초딩 때 사춘기 끝났어. 중학교 2학년이 된 지금은 성숙한 여인이라고. 이젠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나와 대화가 통하는 친구 같다니까. 아유, 징그러워. 벌써 이렇게 크다니. 내가 이제 엄마보다 키 크잖아.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 연애 스토리는 왜 물어? 너 혹시 남친 생겼니? 아니, 문득 예쁜 엄마랑 소도둑 같은 아빠랑 너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아빠가 엄청 가난한 뮤지션이었다며. 맞아, 사진 보면 알겠지만 머리를 허리까지 기른 락 가수였지. 음악이 돈벌이가 안 되니 맨날 편의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더라고. 우와, 락 가수가 지금은 떡볶이집 사장이 되다니. 뭔가 되게 안 어울린다. 다 우리 딸이랑 엄마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지 뭐. 아직도 음악 엄청 좋아하잖아, 아빠. 엄마랑 아빠는 원래 그냥 친구 사이였어. 아, 진짜? 요즘 말로 남사친이었구만. 어쩌다가 연인 관계가 된 거야? 엄마가 결혼까지 생각한 남친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내가 조실부모하고 중졸이라는 이유로 심한 모욕을 주며 까였거든. 어머, 엄청 나쁘다 그 집안. 좀 따지지 그랬어? 엄마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지금도 엄청 부지런하잖아. 맞아, 엄마도 하도 억울해서 그 집 부모한테 내가 조실부모한 게 내 탓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학교 중퇴하게 된 거라고 따졌지. 이런 과정을 지켜본 네 아빠가 엄마를 위로해 주다가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아빠는 역시 의리의 사나이였구나. 예나 지금이나 참 멋지군. 엄마, 근데 아빠는 고아였던 거야? 아니, 부모님 계셨는데 음악하려면 호적 파버리겠다며 집에서 나가라 하셔서 연락 안 한대. 지금은 아예 연락이 끊겨서 부모님 생사 여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헐, 그렇구나. 아빠가 왠지 불쌍하다. 아빠 어렸을 때 얘긴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엄마도 딱히 들어본 적 없어. 엄청 가난했었나 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수도. 나중에 아빠같이 착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완전 좋지. 아빠 덕분에 우리 예쁜 서윤이도 낳고 16년 동안 진짜 행복 속에 살았다니까. 분식집 하며 여전히 가난하지만 행복에 취해서 힘든지도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진짜 100년 해로했으면 좋겠다. 난 외동이라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자기야, 오늘은 그래도 장사가 좀 돼서 하루 종일 서 있었지? 얼른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어. 내가 딸내미 저녁 다 챙겨줬으니 이제 바톤 터치합시다. 오늘은 또 무슨 요리를 한 거야, 여보? 맨날 딸내미가 나보다 아빠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며 자랑하던데. 오늘은 안동찜닭 해줬지. 진짜 맛있게 됐으니 당면 불기 전에 얼른 와서 먹어요. 대충 문 닫고 오면 내가 가게 나가서 설거지 싹 다 하고 청소하고 들어올게. 그래 여보, 맨날 만난 거 해줘서 우리 집은 식비가 엄청 든다니까. 돈 아끼느라 여행 한 번 못 가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는데 먹는 거라도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근데 난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하게 자라서 밀가루 음식은 더 이상 먹기 싫더라. 아, 그래? 앞으로 밀가루 음식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근데 당신도 나처럼 어렵게 자랐어? 어째 자기 어렸을 때 얘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딱히 추억되는 일이 없었어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내게 줬던 압박감만 기억나. 아, 뮤지션 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래서 반대를 엄청 하셨구나. 그랬던 것 같아. 공부 안 하고 딴 딸 하나 동경한다고 무지 혼났던 기억이. 어휴, 기분 안 좋아진다. 딴 얘기합시다. 얼른 집에나 오셔요, 예쁜 와이프님.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아니야, 지금처럼 다 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서윤이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임에 틀림없어. 서윤이가 그래? 그 녀석 말도 예쁘게 하네. 얼른 밥 먹고 이따 우리 세 가족 뒷산에 올라가서 줄넘기 열심히 하고 건강 챙깁시다. 그래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화이팅! 일주일 후. 전화 받지 않으셔서 통 남깁니다. 동대문 경찰서인데 우재식 씨 아내 되시죠? 배봉 사거리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요? 지금 병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분이 와야 병원 측에서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어서 와주시죠. 사망이라뇨? 우재식, 내 남편이 죽었다고요? 1톤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그만. 지금 바로 경희대병원 응급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7년 후. 서윤아, 오늘 아빠 제사인데 늦지 않게 와서 엄마 좀 도와줘. 오늘도 학교에서 늦게 끝나니? 아니에요, 엄마. 학교 끝나고 바로 들어갈게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늦니? 대학 3학년인데 이제 취업 준비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좀 일이 많네요. 혹시 서윤이 너 요즘 연애하니? 예전엔 털털하게 하고 다니더니 요즘엔 샤방샤방 예쁜 원피스만 입고 다니더라. 헉, 티났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섬머슴에서 예쁜 아가씨로 맨날 힐 신고 다니고. 맞아요. 작년에 학교에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온 세무사 선배가 있는데 어떻게 연애까지 하게 됐네요, 엄마. 아, 그래? 세무사면 좋은 직업까지 남자네. 나이는 몇 살인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랑 띠동갑이에요. 진짜? 네가 22살이니까 남자친구가 34살이라는 거야? 남자는 결혼 생각할 나이일 텐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요새 결혼 얘기를 엄청 많이 꺼내요, 엄마. 넌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야. 요즘 누가 22살에 결혼하니. 아무리 여자래도. 엄마, 남친 집안도 좋아요. 아버지가 의사, 엄마가 약사하신대요. 그런 집안에서 떡볶이 가게 하는 우리를 반겨주실까? 게다가 아빠도 이미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인 나를 그쪽 집안에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부모님들 인품이 좋으시다고 남친이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데. 여튼 남친이 당장 결혼하자며 매달리는데 어떡하죠? 너는 어떤데? 네 생각이 중요하지 뭐. 실은 저도 남친이랑 당장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거든요. 남친이 워낙 잘해주기도 하고
결혼하고 얼마든지 공부하라고 본인이 남편으로서 다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 지원은 엄마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빨리 결혼하겠다는 게 엄마 너무 섭섭하네. 남친이 결혼하면 엄마 집 근처에 살면서 언제든지 왕래해도 좋다고 했어요. 일단 남친이 엄마를 뵙고 싶다고 조르는데 엄마 한번 만나봐 주실 수 있나요? 그 남자애가 추진력이 엄청 강하구나. 그래, 어떤 남자인지 한번 만나보자. 시간 약속 정해서 알려주면 나갈게. 엄마 고마워요. 남친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댁이 우리 아들을 이미 만났다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딸내미가 22살밖에 안 됐다면서 부잣집에 벌써 팔아먹으려 해요? 누구세요? 혹시 민찬이 어머니 되시나요? 그래요. 나 정민찬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우리 아들이 되게 여시 같은 딸한테 홀려서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겠다기에 내가 직접 나섰수다. 여시 같은 딸이라뇨. 말씀이 심하시네요. 그쪽 아들이 어린 내 딸한테 먼저 결혼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뭐? 난 약사고 애 아빠는 의사고 민찬이는 세무사예요. 우리 윗대는 대대로 사업가 집안이고요. 이런 뼈대 있는 가문에 뭐? 떡볶이집? 게다가 남편 죽고 홀어머니시라고? 그래요. 난 조실부모하고 남편도 일찍 죽고 아이 혼자 키우며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자들만 사람입니까? 가난하다고 나와 딸을 싸잡아서 비난해도 되나요? 아휴, 집안에 무슨 마가 꼈나? 댁이 워낙 기가 센가 보네요.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니. 뭐라고요? 듣자 하니 그쪽 아들이 엄마 아빠 인품이 좋네 어쩌네 하던데 크게 오해하고 있었네요. 처음 연락에 이렇게까지 막말하는 거 보니 그 집안 수준 뻔하네요. 떡볶이나 파는 가난한 집안보다 100배, 1000배 낫겠죠. 내가 당신 딸 우서윤에게도 똑똑히 말했지만 우리 아들 넘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요. 우리 딸한테도 나한테처럼 이렇게 비난했단 말인가요? 내 귀한 딸한테? 어린애가 지 엄마 닮았는지 아주 발칙하게 대들더이다. 헤어지라 했더니 절대 안 된다기에 그럼 그 집 엄마를 조져야겠구나 생각했네요. 여튼 엄마 선에서 딱 끝내주세요. 당신네들 진짜 사람도 아니구나. 내 딸이 무슨 죄야? 괜히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하려 하지 말고 댁의 딸내미 능력이나 키우라고 해. 됐고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사람 같지 않은 이랑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결혼 얘기 꺼냈다가 너무 격렬히 반대하시네요. 어머님께 저희 엄마가 엄청 심하게 톡 보내셨죠.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 그런 메시지는 처음 받아봐서 너무 놀랐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남편도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여지껏 고되게 일하며 살고는 있지만 나랑 서윤이 지금껏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네. 우리도 사람이라고. 네, 어머님. 서윤이한테 들어서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 일 하고 있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참 원망스럽네요. 자네 어머니가 반대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가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가족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아니라고 보네.
그냥 헤어지는 게 어떻겠나.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럴 순 없습니다, 어머님. 서윤이는 제 운명의 여자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부모님을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 딸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놔주게. 그런 집안에 시집 가면 평생 마음고생할 게 뻔해. 아니요, 어머님. 결혼하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서윤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랑 우리 딸한테 다시는 그런 비난 퍼붓지 못하게 자네 부모님 연락을 차단해줘.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자네 부모님을 완벽히 설득해주면 그때 다시 결혼 얘기를 해보자고. 지금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3개월 후. 서윤아, 큰일이다. 아까 갑자기 집에 누가 찾아와서 당장 나가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보증금 내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주인이 그래? 아니, 내가 알던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자꾸 주인이라면 나가라는 거야. 엄마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전세 사기당한 것 같아. 큰일이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우리 보증금은 사기꾼이 갖고 튄 거야? 그런가 봐. 어쩌니? 일단 엄마도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는 했어. 아휴, 그 보증금 우리 전 재산인데 어쩌니 정말. 왜 이렇게 우리 가족한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니? 그러게 엄마, 당장에 우리 어디서 살지? 분식집 쪽방에서 살아야 하나? 일단은 짐을 거의 처분하고 거기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야 할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쪽방이라도 있으니. 그래 엄마, 우리 그 사기꾼 잡아서 분명 보증금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남자친구한테 부탁해서 돈을 좀 융통해 볼까요? 남친이 벌어놓은 돈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절대 그런 부탁하지 마. 일단 사건 정리 좀 되면 엄마가 은행 대출 받아서 원룸이라도 들어가지 뭐. 엄마는 네가 민찬이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쪽 부모들이 부자일 순 있어도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더라고. 엄마, 남친이 부모님들 최대한 설득해 본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서로 운명이라고 느껴서 우린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휴, 괜히 네가 악의 구렁텅이로 제 발로 들어가려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남자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저래 엄만 이 결혼 반대야. 일단 대학 졸업할 때까진 결혼 얘기 다시는 안 꺼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라는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엄마. 그래, 알겠어. 우리 딸만 믿을게. 지금 어디야? 아직도 사무실이야? 요새 야근이 많아서 자기 얼굴도 제대로 못 보네. 한창 바쁠 시즌이라. 바쁜데 왜 레스토랑에 여자랑 앉아 있어? 레스토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가 잠깐 화장실 갔나 보네. 응? 자기 지금 어디야? 나 보고 있는 거야? 그래, 건너편 카페야. 아까부터 1시간 동안 보고 있었어. 웃음 띄고 아주 화기애애하던데?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화기애애하긴 아니야. 요즘 연락이 좀 뜸하던데 줄줄이 선 보고 있었던 거야? 나 몰래?
아니야, 서윤아. 오해하지 마.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엄마가 하도 나가라고 해서. 엄마 설득해보겠다는 건 그냥 한 말이었나 보지? 난 오빠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운명이니 뭐니 다 뜬구름이었나? 엄마가 자기랑 결혼하면 유산 한 푼도 안 주고 인연 끊고 집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해서 당장 눈속임용으로 선 몇 번 본 거야. 그게 전부야. 자기야, 믿어줘. 뭐하러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날 속이면서까지? 그냥 헤어져. 그럴 바엔 맘 놓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라고. 내 맘을 그렇게 몰라? 자기 없인 못 살아. 처음 보는 순간 결혼까지 생각한 운명이라고. 더 이상 오빠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 오빠 부모님이 혼자서 힘들게 사는 우리 엄마한테 모욕 준 것도 맘 아프고.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자기야, 지금 어딨어? 내가 지금 갈게. 우리 당장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미 늦었어. 지금 선짜리 박차고 나오는 건 그 여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잘 살아,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 서윤아,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안녕하세요. 한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서윤님과 모친 김순정님 맞으시죠? 네, 딸 번호까지 알아서 초대하셨네요. 누구신가요? 변호사라고요? 무슨 일 있나요? 네, 전해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오재식 씨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과 녹취를 전해드릴 테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재식 씨 어머니라면 저희 할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장례 마쳤습니다. 저희와 오랫동안 거래하시던 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네? 기업이요? 시어머니께서 기업 사장님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언사항 중에서 골자만 말씀드리자면 손녀이신 우서윤 씨 앞으로 상속세 제외 1270억을 남기셨습니다. 계좌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송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하하하. 돈 주는 보이스피싱도 있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서윤 씨 할머니 되시는 사장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서윤 씨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를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연락받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네, 저희 로펌과 함께 우재식 씨 사망 후에 두 모녀를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흥신소까지 의뢰해서 사적인 부부까지 모두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근데 그렇게 많이 주셔도 되나요? 1,000억이 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흰 유언대로 따를 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언장과 동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세부적인 절차는 만나 뵙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기분 좋은 날벼락이네요. 완전. 엄마도 시간 되죠? 그럼 되고 말고.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사부인, 안녕하세요. 우린 며느리도 잘 있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웬 갑작스런 연락인가요? 뜬금없이 사부인? 며느리라뇨? 이미 얘네들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요. 서윤이가 할머니한테 거대 상속을 받았다고요. 1,000억이 넘는다던데. 아이고, 훌륭한 할머니를 두셨었네요. 이를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사부인. 어머님, 저희 이미 헤어진 사이예요.
오빠가 저 만날 때 열심히 선보고 다니던데 아직 결혼할 여자가 안 생겼나 보죠? 서윤아, 다시 돌아와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너 없인 못 살아. 너는 내 운명이야. 운명 같은 소리 하네. 오빠한테 이미 정 떨어졌어. 다신 연락하지 말아줘. 어머, 진짜 얘네 커플은 운명인가 봐요, 사부인. 당장 결혼 진행시키는 게 어떨까요? 무슨 결혼이에요? 아직 어린애한테. 나한테 욕 퍼붓던 거 기억 안 나요, 아줌마? 이제 우리 딸이 돈 많아졌다고 이렇게 대접해주는 건가요? 돈이 좋긴 좋네. 아주머니랑 오빠 둘 다 차단할 테니 더 이상 연락 말아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집에 무서워서 어디 시집 가겠나요? 아주머니가 좋아하는 돈 많은 며느리 얻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서윤아, 난 널 딸처럼 생각해왔다. 딸 같은 며느리 좋지 않니? 예전에 무례했던 거 용서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라. 내가 잘해줄게 앞으로. 됐고 썩 꺼져요.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저와 딸은 갑작스레 생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우선 통장에만 넣어두고 아직도 떡볶이 가게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현명하게 소비해야겠습니다. 돈이 많아졌으니 이제 무시받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놈의 돈이 뭔지 참 씁쓸합니다.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복덩이가 마구 굴러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연아야, 어디야? 결혼식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락도 없고 뭐 혼자 따로 준비 중이야? 다들 오셨는데 이 이상 늦으면 큰일 나. 미안해 신우야, 나 거기 못 가. 뭐? 왜 못 오는데?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난 너랑 결혼 못해. 결혼식 안 할래. 뭐? 안 한다니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너랑 결혼하는 건 좀 불안해. 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시부모님이랑 잘 해나갈 수 있을지도 그렇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니까 결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결혼식 당일이잖아.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무서워서 못하겠다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하여튼 나는 너랑 결혼 못해. 안 할래. 진정 좀 해, 연아야. 메리지 블루인 건 알겠는데 결혼은 그리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진짜 못하겠어. 난 결혼하기 싫다고. 아, 진짜 뭔데. 알겠어. 그럼 그만두자.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그니까 하다못해 결혼식만이라도 하면 안 될까? 식장에 이미 친척이랑 친구랑 회사 사람이랑 뭐 다 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데 결혼식 끝마치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니까 결혼식이라도 와주라. 그것도 안 되겠어. 그저 눈속임이라고 한들 너랑은 결혼식 못해.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민수랑 할 거야. 뭐? 민수라니 내 후배 말하는 거야? 맞아. 네 고등학교 후배 한민수. 나 민수랑 사귄 지 1년 정도 됐거든. 뭐? 사귀고 있다고? 응. 나는 너보다는 민수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싶어. 부탁이야. 뭐? 아니 말이 돼? 나랑 사귄 건 4년 전이고 약혼은 2년 전에 했는데 민수랑 사귄 지 1년이 됐다고? 그건 누가 봐도 바람 아니야? 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야. 난 너나 민수나 둘 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계속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고민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약혼자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사귀는 것 자체가 바람이지. 심지어 하필이면 한민수냐? 걔는 완전 쓰레기 새끼야. 지 후배 폭행하고 돈 뜯으면서 살다가 결국 한 명 입원시키고 퇴학까지 당하느라고. 그런 말 하지 마. 민수는 가족도 없어서 외롭고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야. 가족이 없다니. 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다 멀쩡하게 살아있구만. 무슨 그냥 걔가 멋대로 자기 본가집을 팔아버리고는
그 돈을 들고 튀어서 절연당한 거라고. 그래, 그게 딱한 거라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니 얼마나 불쌍해? 너는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많으니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근데 민수는 혼자라서 내가 곁에 있어줘야 돼. 그니까 이해 좀 해줘. 부탁이야. 이해 못해.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카톡으로는 결론이 안 나니까 일단 여기로 좀 와봐. 결혼식은 일단 중지하기로 하고 하객들 식사만 대접하고 돌려보낼 테니까 와서 제대로 얘기 좀 나누자. 싫어. 나 못 가. 나 지금 기차 탔단 말이야. 기차를 타다니? 갑자기 어딜 가는 건데? 너나 부모님이 못 찾을 만한 먼 곳으로 갈 거야. 어차피 너나 엄마 아빠나 나랑 민수 사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어쩌면 강제로 헤어지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 민수랑 함께 도망가기로 했어. 도망을 가겠다니 이렇게 싹 다 방치해두고 갈 작정이야? 하객들한테 사과하고 사정 설명을 하는 것도 다 나한테 떠넘기겠다고? 결혼식 비용이랑 파혼 위자료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가겠다고? 그건 정말 아니지.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 난 이제 내 행복을 찾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 그럼 안녕. 잠깐만,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빨리 돌아와. 신우야 안녕. 나 돌아왔어. 누구세요? 무슨 소리야. 나 연하잖아. 네 약혼자를 벌써 잊었어? 강연아? 진짜로? 그래. 나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잘 지냈지? 잘도 돌아오셨네. 결혼식 당일에 불륜 상대랑 같이 튀어놓고 3년씩이나 잠수 탔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건데 왜 돌아왔어? 아이 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돌아왔단 말이야. 신우야, 나랑 결혼하자. 뭐?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넌 한민수랑 결혼했잖아. 아니야, 걔랑은 결혼 안 했어. 그때 이후로 잠깐 동거는 했었는데 일도 안 하고 집안일조차 안 하길래 내가 알바 여러 개 해가면서 먹여 살려왔는데 내가 임신하자마자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혼도 안 해주다니 너무하지 않아? 그러게 내가 말했지. 걔는 인간 쓰레기라니까. 처음부터 그런 놈이었어 걔는. 여튼 걔랑은 잘 안 됐으니까 다시 너랑 만나려고 돌아와준 거야. 지금 결혼하면 귀여운 애까지 딸려오니까 1+1이야. 그니까 빨리 위자료 주고 나랑 결혼해줘. 뭐?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라는 거야? 그야 당연히 네가 나한테 줘야지. 왜? 내가 지금 짝도 없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건 다 네 탓이잖아. 네가 그때 더 세게 붙잡아줬다면 내 마음이 떠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딴 남자한테 속아서 버림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니까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위자료 주면 나도 결혼해줄게. 그게 무슨 논리야? 너 약했냐? 걱정 마. 난 민수랑 결혼하지도 않아서 아직 서류상으로도 미혼이야. 뱃속의 아이도 빨리 아빠가 갖고 싶대. 그니까 빨리 위자료 줘. 진짜 무슨 개소리야 그게. 애초에 왜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자료 줘가면서까지 너랑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민수 핏줄인 애를 내 자식으로 두고 싶지도 않고 난 이미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 뭐? 너도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바람 같은 소리 하네. 파혼당한 후에 사귀기 시작한 거거든? 그니까 너랑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어. 당연히 위자료 줄 생각도 없고. 안 되지. 네가 결혼을 안 해주면 나는 미혼모가 되는 거잖아. 결혼해줄 거라고 믿고 일도 그만두고 월세방도 정리하고 왔단 말이야. 내 알바 아니야. 네 멋대로 버린 짓이잖아. 나는 파혼한 적 없단 말이야. 그저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건 불륜이야. 안 돼. 딴 여자랑 결혼하지 마. 파혼한 적 없는 건 네 입장에서나 그렇겠지. 네가 결혼식 불참하고 민수랑 도망간 시점에서 나는 이미 너랑 결혼은 못하겠다고 생각했고 네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눠서 정식으로 파혼했어. 그니까 너랑 나랑은 완전히 남남이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왜 멋대로 그랬어? 지금 나 역 앞에 있으니까 좀 데리러 와. 본가로 데려다줘. 가서 직접 따져서 파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겠으니까 그 불륜 상대랑도 빨리 헤어져. 네가 아는 그 집은 이미 없어. 뭐? 너 때문에 공중분해된 결혼식 비용이랑 파혼 위자료를 내기 위해서 네 부모님이 집을 파셨거든. 진심으로? 아니 그럼 엄마랑 아빠는? 지금은 네 오빠네 집에서 지내신다는데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이랑 집을
또라이 같은 딸 때문에 팔게 되어서 말이야. 너무해 진짜. 굳이 그 집까지 다 팔게 만들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말 듣고 있냐? 팔게 만든 건 너라고. 네가 결혼식을 파토내고 민수랑 도망갔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지시게 된 거야. 여기저기 사과하고 다니시고 집까지 팔아서 네가 싼 똥을 치우셨다고. 그 나이 먹고 이렇게까지 부모님한테 민폐를 끼치다니 진짜 후레 자식이 따로 없네. 난 잘못 없어. 결혼식 비용을 낸 것도 너한테 위자료를 준 것도 전부 다 엄마랑 아빠가 멋대로 한 짓이잖아. 난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 부모님이랑 오빠는 화가 단단히 나 있던데 널 찾아내는 순간 일단 두드려 팬 다음에 집을 팔아치운 돈이랑 위자료로 낸 돈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더라. 뭐? 맞다. 아까 네 오빠한테 연락해놨어. 안 그래도 지금 역 근처에 있어서 금방 데리러 갈 거라던데 잘 됐네. 아니 잠깐만. 네가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었어? 누가 친구도 애인도 아닌 여자를 데리러 가. 네 오빠가 데리러 가는 건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난 지금 바빠. 네가 하는 헛소리에 놀아나고 있을 시간 없다고. 아니 오빠가 오면 두들겨 맞을 거 아니야. 나 지금 임신 중이라고. 그래 뭐 임산부를 때리지는 않겠지. 애가 태어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지 않겠어? 앞으로 죽을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될 테니까 말이야. 난 그러기 싫어. 민수랑 헤어지고 겨우 자유를 되찾았는데 또다시 일만 해야 된다니 너무 끔찍하다고. 부탁이야 신우야. 오빠보다 더 빨리 좀 와줘. 나 좀 살려달라고. 싫은데? 난 이미 너랑 연 끊었어. 남은 건 가족끼리 얘기하셔. 부모님한테 빚진 거 열심히 갚고. 그럼 안녕. 그 후 얼마 지나 연아 오빠로부터 연아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얘기를 나눈 결과 아이는 태어나면 친척에게 양자로 보내고 연아는 부모님의 감시하에 밤일을 하며 돈을 갚게 하기로 하였다. 나한테는 두 번 다시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했다. 난 그걸 듣고 안심하고 현재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다. 그녀도 결혼을 승낙했고 우리는 그대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 지금은 그녀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요나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만 그 덕에 더욱 멋진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떤 의미로는 요나에게 감사하기도 하다. 아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거래처와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또 회의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관리직인 입장이라서요. 고작 고졸인 주제에 왜 그리 잘난 척을 하니? 잘난 척한 게 아닌데요. 애초에 고졸한테 관리직을 시켜주는 회사도 참 이상하다 야. 네가 그래서 밥조차 제대로 못하는 주부인 거야. 밥은 미리 해놔서 괜찮아요. 미리 해놨다고? 너 덩우한테 미리 해놓은 찬밥이나 먹이고 있었니? 서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씨가 먼저 귀가하는 날에는 오히려 동호씨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한 해 같은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대체 그게 뭐야? 소홀하다니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이미 동호가 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동호 씨도 혼자서 가사를 다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분담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가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호 씨는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주방에 가보지도 않았던 애가 그런다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에 심취한 척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너를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니까 그러네. 애초에 나도 결혼한 이후로 동호가 태어날 때까지 3년 동안은 일했었어. 이래봬도 항상 영업 실적도 탑이었다고. 그런데도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왔다고. 밥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줬고 남편 도시락까지 다 쌌어.
물론 동호를 임신한 이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퇴사하긴 했지만 내가 퇴직할 때 중요한 인재를 잃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붙잡고 그랬어. 네,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색내려면 나처럼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라. 저는 생색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태도에서 뻔뻔하게 나오잖아. 그런가요? 하여튼 너는 예전에 나를 좀 본받으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때려치우고. 아가야, 드디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 그만둔 거지? 네? 하긴 고졸은 네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럼 왜 요새 계속 낮에도 집에 있는 거니?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에 차가 계속 있길래 나는 또 당연히 퇴사한 줄 알았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든요. 재택근무? 아,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거? 네, 반년 정도 전에 영업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르는 중이에요. 그럼 그 말은 즉 다 죽어가는 부서에 쓸모도 없는 직원들만 모아놓았다는 그런 얘긴가 보네? 네? 영업은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잖니. 그런 부서에서 쫓겨난 걸 보면 네 인사평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색낼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니까 집에 있는 거면 일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움직이렴. 어머님, 왜? 제가 이동한 부서는 사장 직속 부서예요. 뭐? 사장 직속? 저는 영업부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뭐? 네가 팀장이라고?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승진? 과장? 네. 말도 안 돼. 고졸인 네가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하다니. 어머님은 제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사가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방금 제가 일하는 방에 들어오셨죠? 방에 있던 노트북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당연하죠.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들어갔단 친구가 어딨어? 화상회의 중이었던 동료들이 알려줬어요. 어? 화상회의? 마이크를 잠깐 꺼두느라 금방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톱으로 화상회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20여 분 동안 작업실에 있던 노트북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들 목격했다고요. 뭐? 분명 저희 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하여튼 노트북은 돌려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세요. 고작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왜 그러니? 그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본인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망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셈 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노트북부터 압수한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돌려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제 쓰지도 못할걸? 네? 쓰지도 못한다뇨? 화가 나서 화면이고 키보드고 다 박살내버렸어. 왜 그러셨어요? 2번 다시 못 쓰게 해놔야 네 그 정신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랬다. 왜?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 비품이란 소리야? 그렇다니까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노트북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니? 네? 그런 거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책임지고 회사 측에 사과하고 변상을 하든 하렴. 그건 회사 측에서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지급한 물건이라니까요. 응? 재택근무라고는 해도 거래처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외근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자각을 좀 하세요. 데이터는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든 되겠지만 고장난 컴퓨터는 변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은 하는 기종이니까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너를 구해주고 좋은 며느리로 바꿔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야 통하질 않네요. 선수 교대 좀 할게요. 뭐? 누구랑 교대를 한다는 거야? 아가!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말했던 선수 교대라는 게 그래, 나다.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쪽에 사는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손주 며느리 내에서 자기로 했다. 방금 전에 윤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와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니? 그게 아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는 맞벌이도 당연한 세상이 됐고 나나 네가 살았던 시절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단다. 지금은 21세기잖아.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럼 어머님은 잘 아시나 봐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부장 자리에 있었던 거 벌써 잊었니? 바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다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저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말이니? 그럼 뭐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커리어 우먼이었니? 그렇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 영업인데도 계약을 하나도 못 따내서 사무보조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심지어 전화응대도 똑바로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차랑 커피 타오는 게 다여서 어려운 사무일은 후배한테 다 떠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런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전업주부가 된 후로도 매 끼니마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반찬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후배 직원 중에 영이라고 기억나니? 영이요? 그 아이가 내 친구의 딸이거든. 1년 전 정도였나? 대화를 나누다가 너랑 영희가 같은 부서의 선후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더라. 말도 안 돼. 뭐 대강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파는 반찬 얘기는 이미 동호아범이랑 동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이랑 동호라니. 너는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둘은 다 알고 있더라.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피만 볼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다더라고. 즉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니, 커리어 우먼을 논하고 싶으면 윤서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고 나서 하지 그랬니? 어머님, 뭐 네 버릇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주변 사람들도 떳떳할 건 없지만 며느리 회사에 민폐를 줘가면서까지 괴롭히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뒤늦게라도 시집살이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꾸나. 네? 시할머니는 은퇴하신 후로도 항상 세상의 흐름도 읽으시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시고 핸드폰 게임까지 즐기실 정도로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시할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지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연락을 끝으로 시할머니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셨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실태를 다 폭로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까지 시할머니와의 합가를 찬성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같이 사시면서 며느리로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변상을 위해 알바까지 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일과 동거 생활에 매일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